한국에는 감기만 걸려도 바로 병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죽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환자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40년 경력 암 전문 의사 곤도 마코토의 충격 양심 고백을 들으시면 의료계의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의사들이 숨기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 의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40년 동안 의사로서 일을 해온 내가 무엇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자주 갈수록 약이나 의료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약은 병을 고치는 힘은 없고 부작용은 크다. 폐암 치료용 항암제 1회사의 경우 승인 후 3년 동안 이 약을 복용한 약 86,800명의 환자 중 588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암보다 약이 훨씬 무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개복 수술을 할 때 복막을 건드리면 즉시 상처가 생겨 유착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장이 막히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상 세포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 암세포가 끼어들어 증식하기 쉬워진다. 내가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암은 수술이나 항암제로 치료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를 지켜보면서 장기를 절제해도 암은 낫지 않고 항암제는 고통을 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의료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믿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번.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 나는 의사이지만 수십 년 동안 골절인 줄 착각했을 때 말고는 병원에서 그 어떤 검사나 진찰을 받은 적이 없고 약도 치아 문제로 진통제를 복용한 것 외에는 먹은 적이 없다. 집에 혈압계도 없어서 내 혈압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현대 사회에서 성인이 걸리는 질병은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개 몸이 어딘가 좋지 않을 때 어떤 병명으로 규정되면 비교적 안심하는 반면에 나이 탓이라고 하면 언짢아 한다. 하지만 몸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노화란 세포의 유전자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축적되어 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육체적 변화이다. 앞에서 말한 성인병 외에 발목의 통증, 암, 부정맥, 골다공증, 갱년기 장애, 기미, 주름, 탈모, 치매 등이 전부 노화 현상으로 이 같은 진행이 빠른 사람은 20대부터 조금씩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은 자연의 섭리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증상과 잘 사귀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혈증처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에는 의미가 있다. 늙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변화인 것이다. 그러니 이런 증상을 함부로 약을 사용하여 억눌러서는 안 된다. 3번. 항암 치료가 시한부 인생을 만든다. 암이 발견되면 가장 걱정되고 궁금한 것은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암이 재발했거나 전이가 되었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최근에는 암으로 인한 시한부 6개월이나 그보다 더 짧은 시한부 3개월 선고가 유행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의사가 말하는 환자의 남은 생에 대한 진단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어떤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천식이 의심되어 CT검사를 받았더니 폐암 사기로 이미 온몸에 암이 전이된 상태였다. 이런 경우 항암제를 사용하면 각종 임상실험 데이터로 판단할 때 반년 이내에 50% 가까이 사망하고 3년 생존율은 10%다. 하지만 나는 늘 말해왔듯이 그 환자에게 전이가 되었어도 암에 의한 자각 증상이 없으면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바로 죽는 경우는 항암제 치료나 수술을 받았을 때뿐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 환자는 늑골과 폐의 통증이 심할 때만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 외에는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좋아하는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그 후로 3년 9개월 동안이나 살다가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또 다른 환자는 자궁암 수술을 받고 얼마 후 골반의 림프절에 암이 재발했다. 당시 그녀는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즉시 재수술하지 않으면 반년 내에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암이 재발한 상태 그대로 방치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전이된 암은 반년 만에 크기가 2배가 되었지만 선고된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자각 증상도 없고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다. 그녀는 웃으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 의사가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4번. 암의 조기 발견은 행운이 아니다.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첨단 기기와 새로운 검사 방법이 계속 개발되면서
의학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암은 치료되는 병이다. 1년에 한 차례 검진을 받으면 암이 되기 전 단계에서 저지할 수 있다라고 선전하며 암검진 시장을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줄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진짜 암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 의학계의 말처럼 암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었다면 한때 사망 원인 1위였던 뇌졸중이 지금 4위가 된 것처럼 암 사망률도 매년 눈에 띄게 줄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암 사망률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1960년대부터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암은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암검진이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밀하게 검사를 할수록 최신 첨단 기기를 사용할수록 암은 더 잘 발견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암이 아니라 암과 비슷한 거주로 그것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몸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예를 들어 50세를 넘긴 남성 사망자 2명 중 1명은 해부를 해보면 전립선암이 발견된다. 그것은 그냥 놔둬도 커지지 않는 잠재암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검진에서 전립선암을 굳이 찾아내서 자각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 수술로 절제할지 방사선 치료를 할지 결정하라고 압박한다. 수술의 후유증은 물론 방사선 치료로도 합병증이 일어나 심할 때는 인공항문을 달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5번. 암 오진이 사람 잡는다. 암 초기 진단의 10명 중 1명은 오진이다. 현재 질환에 의한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병은 바로 암이다. 그런데 진료에 있어서 암만큼 헷갈리기 쉽고 오진이 많은 병도 없다. 단순한 종기나 염증을 암으로 잘못 진단받고 위나 유방이 몽땅 잘려나가거나 생명을 잃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의사의 진단을 주의하여 듣고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 방법으로 암이 나았다라거나 말기암에서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암이 과연 진짜 암이었을까? 나는 그 점이 무척 의심스럽다. 2005년에 미국의 암 관련 의학지 암, 캔서는 암 초기 진단의 오진 확률은 높을 때는 12%나 된다라고 밝혔다. 6번. 암은 건드리지 말고 방치하는 편이 낫다. 암과 싸울수록 고통에 시달리다 죽는다. 사람들은 대개 암이라고 하면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진행되다가 죽음에 이른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암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누가 어떻게 확인이라도 한 것일까? 예전부터 일본에서 암은 대부분 발견하는 즉시 치료해왔다. 손쓸도리가 없는 전이 암이나 말기암 나면 몰라도 조기암이나 진행암의 경우는 무조건 치료부터 했다. 암을 방치하고 상태를 지켜보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자르면 암이 날뛴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체내에 메스가 들어가면 정상 세포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 숨어있던 암세포가 끼어들어 쉽게 증식한다. 게다가 지금 있는 암을 아무리 크게 잘라내도 그것이 진짜 암이라면 암은 사라지지 않는다. 발견되기 훨씬 전에 이미 여기저기로 전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7번. 암검진은 안 받는 편이 낫다. 암검진이 긁어부스럼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암의 정의 및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두 번째, CT 검사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세 번째,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된 상태이다. 네 번째, 정밀한 검사를 할수록 유사암을 발견하게 된다. 8번,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다. 평온사를 원한다면 재택의료도 방법이다. 암 말기라도 집에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집에서 죽고 싶다는 환자나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해주고 싶다는 가족이 늘고 있다. 어느 80대 암 환자의 경우 머리와 목에 암이 생겨서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얼마 후 재발이 되어 더 이상은 치료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라는 조언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이후 가족들이 전하기로는 그가 죽기 1시간 전까지 의식이 뚜렷했으며 마치 잠을 자듯이 편안히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처럼 암으로 인한 사망은 죽기 직전까지 정신이 맑은 경우가 많다. 나의 경험으로는 통증의 경우 위암, 간암, 식도암, 자궁암 등 이 4가지 암은 방치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9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4가지 습관. 첫째, 응급 상황일 때 외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검사로 인한 방사선, 피폭이나 의미 없는 수술, 약해로 고통받거나 사망할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 둘째, 의식을 잃었을 때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가족에게 전달한다. 셋째,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쉽게 골절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대로 몸져 눕게 되면서 의식까지 단숨에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균형 감각을 돕는 좋은 훈련이므로 평소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자. 단, 계단에서 굴렀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말고 반드시 난간을 잡고 오르내리도록 한다. 넷째,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치매가 와도 씹고 삼키는 기능은 유지되고 내장도 건강하므로 세밀하게 환자를 잘 보살피면 15년 정도는 더 살 수 있다. 하지만 치매 환자를 보살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므로 가족을 불행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치매를 예방하도록 하자. 10번. 3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지 마라. 가능한 한 모든 약의 사용을 중단하라. 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한 번에 3종류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믿지 말고 5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곤 한다. 약을 몇 종류나 복용하면서도 늘 몸이 좋지 않다는 환자나 고령자 중에서 치매나 현기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약을 전부 중단하라고 조언한다. 약의 복용을 그만둬도 약효는 얼마간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므로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일 없이 몸 상태가 거의 호전된다. 약은 독이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소량을 단기간 복용하는 정도라면 간이나 신장이 약의 독성을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약의 복용이 습관화되면 틀림없이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리고 단기간이나 소량이라도 약이 독인 이상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언제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한국에는 감기만 걸려도 바로 병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죽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환자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40년 경력 암 전문 의사 곤도 마코토의 충격 양심 고백을 들으시면 의료계의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의사들이 숨기는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는 책,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입니다. 1번.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 의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40년 동안 의사로서 일을 해온 내가 무엇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자주 갈수록 약이나 의료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약은 병을 고치는 힘은 없고 부작용은 크다. 폐암 치료용 항암제 1회사의 경우 승인 후 3년 동안 이 약을 복용한 약 86,800명의 환자 중 588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암보다 약이 훨씬 무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개복 수술을 할 때 복막을 건드리면 즉시 상처가 생겨 유착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장이 막히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상 세포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 암세포가 끼어들어 증식하기 쉬워진다. 내가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암은 수술이나 항암제로 치료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를 지켜보면서 장기를 절제해도 암은 낫지 않고 항암제는 고통을 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의료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믿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번.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 나는 의사이지만 수십 년 동안 골절인 줄 착각했을 때 말고는 병원에서 그 어떤 검사나 진찰을 받은 적이 없고 약도 치아 문제로 진통제를 복용한 것 외에는 먹은 적이 없다. 집에 혈압계도 없어서 내 혈압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현대 사회에서 성인이 걸리는 질병은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개 몸이 어딘가 좋지 않을 때 어떤 병명으로 규정되면 비교적 안심하는 반면에 나이 탓이라고 하면 언짢아 한다. 하지만 몸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노화란 세포에 유전자의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축적되어 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육체적 변화이다. 앞에서 말한 성인병 외에 발목의 통증, 암, 부정맥, 골다공증, 갱년기 장애, 기미, 주름, 탈모, 치매 등이 전부 노화 현상으로 이 같은 진행이 빠른 사람은 20대부터 조금씩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은 자연의 섭리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증상과 잘 사귀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혈증처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에는 의미가 있다. 늙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변화인 것이다. 그러니 이런 증상을 함부로 약을 사용하여 억눌러서는 안 된다. 3번. 항암 치료가 시한부 인생을 만든다. 암이 발견되면 가장 걱정되고 궁금한 것은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하는 점이다. 암이 재발했거나 전이가 되었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최근에는 암으로 인한 시한부 6개월이나 그보다 더 짧은 시한부 3개월 선고가 유행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의사가 말하는 환자의 남은 생에 대한 진단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어떤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천식이 의심되어 CT 검사를 받았더니 폐암 사기로 이미 온몸에 암이 전이된 상태였다. 이런 경우 항암제를 사용하면 각종 임상실험 데이터로 판단할 때 반년 이내에 50% 가까이 사망하고 3년 생존율은 10%다. 하지만 나는 늘 말해왔듯이 그 환자에게 전이가 되었어도 암에 의한 자각 증상이 없으면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바로 죽는 경우는 항암제 치료나 수술을 받았을 때뿐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 환자는 늑골과 폐의 통증이 심할 때만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 외에는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좋아하는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그 후로 3년 9개월 동안이나 살다가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또 다른 환자는 자궁암 수술을 받고 얼마 후 골반의 림프절에 암이 재발했다. 당시 그녀는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즉시 재수술하지 않으면 반년 내에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암이 재발한 상태 그대로 방치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전이된 암은 반년 만에 크기가 2배가 되었지만 선고된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자각 증상도 없고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다. 그녀는 웃으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 의사가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4번. 암의 조기 발견은 행운이 아니다.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첨단 기기와 새로운 검사 방법이 계속 개발되면서 의학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암은 치료되는 병이다. 1년에 한 차례 검진을 받으면 암이 되기 전 단계에서 저지할 수 있다라고 선전하며 암검진 시장을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줄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진짜 암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 의학계의 말처럼 암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었다면 한때 사망 원인 1위였던 뇌졸중이 지금 4위가 된 것처럼 암 사망률도 매년 눈에 띄게 줄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암 사망률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1960년대부터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암은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암검진이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밀하게 검사를 할수록 최신 첨단 기기를 사용할수록 암은 더 잘 발견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암이 아니라 암과 비슷한 거주로 그것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몸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예를 들어 50세를 넘긴 남성 사망자 2명 중 1명은 해부를 해보면 전립선암이 발견된다. 그것은 그냥 놔둬도 커지지 않는 잠재암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검진에서 전립선암을 굳이 찾아내서 자각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 수술로 절제할지 방사선 치료를 할지 결정하라고 압박한다. 수술의 후유증은 물론 방사선 치료로도 합병증이 일어나 심할 때는 인공항문을 달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5번. 암 오진이 사람 잡는다. 암 초기 진단의 10명 중 1명은 오진이다. 현재 질환에 의한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병은 바로 암이다. 그런데 진료에 있어서 암만큼 헷갈리기 쉽고 오진이 많은 병도 없다. 단순한 종기나 염증을 암으로 잘못 진단받고 위나 유방이 몽땅 잘려나가거나 생명을 잃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의사의 진단을 주의하여 듣고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 방법으로 암이 나았다라거나 말기암에서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암이 과연 진짜 암이었을까? 나는 그 점이 무척 의심스럽다. 2005년에 미국의 암 관련 의학지 암, 캔서는 암 초기 진단의 오진 확률은 높을 때는 12%나 된다라고 밝혔다. 6번. 암은 건드리지 말고 방치하는 편이 낫다. 암과 싸울수록 고통에 시달리다 죽는다. 사람들은 대개 암이라고 하면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진행되다가 죽음에 이른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암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누가 어떻게 확인이라도 한 것일까? 예전부터 일본에서 암은 대부분 발견하는 즉시 치료해왔다. 손쓸도리가 없는 전이 암이나 말기암라면 몰라도 조기암이나 진행암의 경우는 무조건 치료부터 했다. 암을 방치하고 상태를 지켜보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자르면 암이 날뛴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체내에 메스가 들어가면 정상 세포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 숨어있던 암세포가 끼어들어 쉽게 증식한다. 게다가 지금 있는 암을 아무리 크게 잘라내도 그것이 진짜 암이라면 암은 사라지지 않는다. 발견되기 훨씬 전에 이미 여기저기로 전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7번. 암검진은 안 받는 편이 낫다. 암검진이 긁어부스럼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암의 정의 및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두 번째, CT 검사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세 번째,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된 상태이다. 네 번째, 정밀한 검사를 할수록 유사암을 발견하게 된다. 8번,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다. 평온사를 원한다면 재택의료도 방법이다. 암 말기라도 집에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집에서 죽고 싶다는 환자나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해주고 싶다는 가족이 늘고 있다. 어느 80대 암 환자의 경우 머리와 목에 암이 생겨서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얼마 후 재발이 되어 더 이상은 치료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라는 조언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이후 가족들이 전하기로는 그가 죽기 1시간 전까지 의식이 뚜렷했으며 마치 잠을 자듯이 편안히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처럼 암으로 인한 사망은 죽기 직전까지 정신이 맑은 경우가 많다. 나의 경험으로는 통증의 경우 위암, 간암, 식도암, 자궁암 등 이 4가지 암은 방치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9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4가지 습관. 첫째, 응급 상황일 때 외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검사로 인한 방사선, 피폭이나 의미 없는 수술, 약해로 고통받거나 사망할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 둘째, 의식을 잃었을 때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가족에게 전달한다. 셋째,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쉽게 골절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대로 몸져눕게 되면서 의식까지 단숨에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균형 감각을 돕는 좋은 훈련이므로 평소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자. 단, 계단에서 굴렀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말고 반드시 난간을 잡고 오르내리도록 한다. 넷째,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치매가 와도 씹고 삼키는 기능은 유지되고 내장도 건강하므로 세밀하게 환자를 잘 보살피면 10-15년 정도는 더 살 수 있다. 하지만 치매 환자를 보살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므로 가족을 불행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치매를 예방하도록 하자. 10번. 3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지 마라. 가능한 한 모든 약의 사용을 중단하라. 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한 번에 3종류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믿지 말고 5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곤 한다. 약을 몇 종류나 복용하면서도 늘 몸이 좋지 않다는 환자나 고령자 중에서 치매나 현기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약을 전부 중단하라고 조언한다. 약의 복용을 그만둬도 약효는 얼마간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므로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일 없이 몸 상태가 거의 호전된다. 약은 독이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소량을 단기간 복용하는 정도라면 간이나 신장이 약의 독성을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약의 복용이 습관화되면 틀림없이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리고 단기간이나 소량이라도 약이 독인 이상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언제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